안녕하세요. 이건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께서는 그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대한 추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요, 심리가 이상한가 봐요. 여름이 되면 시원한 겨울이 그리워지고요. 아하. 또 겨울이 되면 여름이 생각나곤 해요. 아마도 그것이 뭐 사람이든 어떠한 일이든 네. 지나간 다음에 소중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지금 그 사랑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더 많이 떠오르시고 또 앞으로 많은 어떤 추억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좋은 초대 손님 한번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네. 네, 갑시다. 안전벨트 매고요. 안전벨트 네. 최우선이고요. 네. 자, 이제 행복택시 세 번째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네. 생각보다 지금 내비를 보니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세 번째 운행이네요,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세 번째를 하니까 목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초대 손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그런 세 것 번째가 같아요. 아니라 한 5, 6번째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손님이 이제 출연하시거든요. 그러네요. 네,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그렇죠. 혹시 키워드가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제작진께서 네. 힌트가 담긴 봉투 3개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차 안에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는데 네. 한번 3가지 힌트로 저희가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요. 아역스타. 아역스타. 네, 아역스타입니다. 목사님은 아역스타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김정훈 씨 지금은 중년 장년 같더라고요. 네. 그 김정은 좋아했죠. 아역스타는 솔직히 너무 많아서요. 네. 우리가 바로 두 번째 힌트를 어허.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근데 예전에 네. 우리 왜 저는 그 시대에 이제 청소년기였어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그 청소년 드라마가 아주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목사님은 혹시 못 보셨죠? 우리 때는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시즌 1에서 정준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사춘기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즌 2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야. 그때 이제 주인공이 서재경 씨라는 아역 배우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그 이후에 광고도 많이 찍으셨거든요. 전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네. 사춘기가 무슨 사춘기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라는 드라마에 나오신 분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역 배우인데 사춘기 네. 드라마에 나왔던 분. 아하. 하지만 여전히 사춘기 드라마에 나왔던 아역 배우는 많았습니다. 아하. 세 번째 힌트는요. 원장님, 원장님. 원장 선생님. 와. 원장님이라는 세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요. 배우분 중에 뭔가 원장 선생님으로 그렇죠. 뭐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원장님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배우 중에 연기하면서 네. 연기학원 원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역스타면서 사춘기에 나왔던 배우는
뭐 정준 씨일 수도 있고 서재경 씨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제가 언제 기사에 이 서재경 씨가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러면 혜원 씨가 명탐정 코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접근이 분명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서재경 씨가 맞다면 어허.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그렇죠. 멋진 배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예. 떨립니다. 네. 남자친구 피부가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아, 떨리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그 행복 정류장이라고 쓰여 있네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좀 행복한 여기 서 있으면은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행복 정류장에 예.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저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멀리서 예. 저희가 상상했던, 기대했던 그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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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장혜원이에요. 아유, 저희 추리가 맞았네요.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 네, 네, 저도 청소년기에 같이 봤던 그 사춘기 드라마 주인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주 빅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서재경 씨. 부끄러워요. 별 말씀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잠 못 자서 코피 쏟았어요. 그럼 쌈질하게 돼요. 미쳤어요? 저쪽은 3명이라고요. 부끄러워요. 별 말씀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희에게 뭐 너무나 크나큰 그렇죠. 추억을 다 만들어주신 장본입니다. 네. 팬미팅은 좀 그만하시고. 네, 좀 이따 더 할까요? 네네. 저희들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차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네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안전벨트 하시죠. 네. 그런가요, 재경 씨? 이제 행복 택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저는 이런 택시를 처음 타봐요. 그렇죠. 또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또 운전까지 해주시고. 감동이시죠? 네네. 감동이면서도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죠. 행복 정류장이 있고, 네. 맞아요. 행복 택시가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재경 씨랑 앞으로 더 이야기 나누면서 점점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행복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힐링 받고 오히려 더 행복을 더 받아서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네. 그 마음이
정말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네요.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오늘 서재경 씨 뵙기 전에 네. 항상 초대 손님에 대한 키워드 봉투 3가지를 받아요. 아, 네. 키워드가 뭐였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네네. 아역배우였어요. 아역배우. 네. 아역배우 하면은 뭐 양동근, 동근이 형 나와요? 아니요, 목사님은 세대가 꼬마 신랑. 꼬마 신랑 영화에 나오는 분이셨대요. 뭐 손지창 형님 나오거나 그렇죠, 이민우 형님 나오거나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사춘기를 아, 사춘기. 통해서는 제가 이제 정준 아니었나요, 처음에? 근데 정준 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네. 서재경 씨일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원장 선생님. 아, 원장님.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기사를 엮어서 이제 추리를 조금 더 서재경 씨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허. 네. 아니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네. 우리가 아역 배우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이제 많이 노출될 만한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부모님의 영향이 당연히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무도 유명하시니까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네. 뭔가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를 뭔가 고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네. 아버지는 연극하셨고 어머니 뮤지컬 하셨으니까 네. 그분들의 일터였던 연습실과 공연장에 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보러 갔었고 되게 그냥 환경 속에 그냥 고스란히 좀 묻어나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었던 것 같아요. 와, 이야. 그냥 삶이 그 예술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었겠네요. 네, 제가 첫 캐스팅이 된 것도 어머니가 존속되셨던 단체의 단장님께서 네. 제가 그냥 연습실에서 그 이모들 삼촌들 하는 거 흉내내고 노래 부르는 거 따라하고 저는 워낙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더 공연인데 올라가 볼래? 해서 그냥 네! 하고 이제 어머나. 올라가서 그게 제 데뷔였었거든요. 아, 뮤지컬이요? 네, 1990년도에 이제 고향의 민들레라는 뮤지컬로 어머나. 네, 시작하게 돼서 네. 이제 거기에 학당의 그냥 아이였어요. 아, 교육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게 좋아서 따라 하다가. 네. 근데 두 번째 키워드 사춘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내가 네. 갑자기 막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럼 부담이 되진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으로 제가 어떠한 연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사춘기라는 드라마예요. 어허. 거기에 저의 진짜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정말 하필 그때요? 네. 이야.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어떤 고뇌의 시간을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찾아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 찍으실 때 네. 실제 나이가 몇 학년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죠. 어머. 이야. 와, 그럼 그냥 딱이었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캐릭터 이름이 네. 김재경이었어요. 어머나. 그냥 성만 바꿔서 이야. 하는 그대로. 그럼 오히려 드라마로 실제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는 게 또 어쩌면 도움이 됐을 수 있겠네요. 네, 도움도 됐었고 네. 또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200~300대1 정도에 되는 오디션에서 어휴. 제가 1등을 해서 어. 그 역할을 맡았고 이야. 와. 근데 이제 사춘기 원이라는 정준 형을 비롯한 되게 그 당대의 최고의 청소년 배우들이 거기에서 모두 이제 시청률도 잘 나왔거든요. 네네, 어. 맞아요. 근데 사춘기 2는 시청률이 잘 안 나왔어요. 어허.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뭔가 계속 겪었었다는 게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원투가 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숫자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또 주위에 저보다 좀 선배였었던 배우들도 좀 저에게 많은 응원과 위로, 격려 많이 해주셨죠. 네. 그러면서 조금 이 사춘기 2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조금 단단해지기 시작했었던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만. 네. 서재경 씨 사춘기도 그렇지만 네. 뭐 국민 중 뭐 4명 중에 1명이 봤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웰컴 투 동막골에서 네. 이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제 스타가 되셨잖아요. 아니, 그때 어떠셨어요? 정확하게 817만 정도였거든요. 와. 세상에. 그 시대 때는 이제 와. 탑 10 안에 들었었던, 지금 왜냐면 1000만 관객이 너무 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쉬리 뭐 이런 옛날 영화 몇 개 빼고는 사실은 예. 1000만 영화가 없었었어요. 근데 뭐 왕의 남자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없었었죠. 네. 근데 제가 동막골 찍기 네. 전에는 조금 힘든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 대중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또 캐스팅이나 오디션에서 계속 낙방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항상 주인공만 하다가 점점 주조연, 조연, 단역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네. 그 영화가 저에게는 성인 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좀 뭔가 딱 그 터닝 포인트였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기학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선생님으로요. 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가 무대에 서서 현장에서 뛰는 게 조금 더 가슴 설레긴 해요. 네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랑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교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서재영 씨는 어떠세요? 둘 중에? 저는 제가 하는 게 당연히 편하고,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희열이 더 있는데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제가 교육을 하고 이 연기라는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요. 네. 그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성을 찾아준다는 게 저는 좀 이야.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처음 이제 상담을 받고 같이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나는 너를 배우로 만들어줄 자신은 없어. 하지만 네. 너의 적성을 찾아줄 자신은 있어라고 얘기해요. 네.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멋지네요. 그거는 배우의 멘토로서 제가 조금 더 살아온 어른으로서 네. 그 아이가 가시밭길보다는 조금 덜 가시밭길을 가기를 기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좀 뭔가 그거부터 시작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어.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유, 왜요? 인기 너무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인데. 이게 약간 네.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네.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꼰대인 것 같고, 혹시 무섭게 하세요? 저희 학원에 제가 제일 어머나. 이야. 너무 반전인데요? 근데 이게 그 수업 때만 좀 그렇고요. 네. 수업 아닐 때는 저는 진짜 저기 약자예요. 아이들이 저를 그렇구나.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난. 예. 그러니까 저는 연기하는 순간에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아요. 아하. 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아이들에게 어쩌면 배움과 인생의 속도보다는 좀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네. 아이고, 저희가 너무나 재밌게 어. 얘기하면서 왔더니요. 네. 저편으로 이제 저희 방송국 건물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네. 이제 저희 스튜디오 들어가서 네.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이 서지경 씨의 삶을 속속들이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어책이랑 대본을 다 놓고 야, 너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공연을 올려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왜 불편하게 자꾸 이렇게 웃으시지? 막 그랬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공연에서 약간 바람잡이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저에 대한 꿈은 올 수도 된 거예요. 제 꿈보다는 살아생전 아버지가 꿈꾸셨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잠시만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스튜디오에서 배우 서재경 씨 모시고 더 풍성한 이야기 저희가 끌어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행복 정류장에서 네네. 여기까지 오시는데 편안하셨는지요? 아, 뭐 당연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운전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차를 타봐서 정말 영광이에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저도 기쁨이었습니다. 뭔가 차 안에서부터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인지 뭔가 지금 굉장히 숙연해지고 뭔가 계속 이렇게 차렷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여쭈셔도 괜찮아요. 근데요, 네. 서재경 씨가 기독교인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구티비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네. 내가 여기 한번 출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 어머니가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저는 아직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어깨 너머로 계속 좀 뒤에서 소심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시면서 항상 목사님한테 혼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도 못했다고 혼나셨대요? 네. 근데 저는 뭐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네.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엄청 좋아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제작진의 PD님께서도 저에게 조금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이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야, 오늘 재경 씨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기독교 방송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녹아내는구나. 이걸 보실 때 아마 그 시간 내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재경 씨 부모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뮤지컬 배우시고 네. 아버지도 유명한 연극, 특히 연극 쪽에서 많이 네, 몸담으셨죠? 그 부모님의 영향이 재경 씨 태어난 순간부터 분명히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네. 어머니가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셨겠죠. 네네. 태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연극과 뮤지컬을 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춤추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좋았고 누군가를 흉내내는 게 너무 좋았고 노래를 부르면 계속 흥얼거리고 나도 모르게 네. 계속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네. 없는 그 환경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틀림없이 선천적인 그러한 좋은 재능도 받았지만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물들어간 거죠. 예, 물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 서희승 씨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 추억이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랑은 항상 매주 일요일마다 목욕탕을 하는 있었어요. 어릴 우와. 때부터. 예. 약간 코스 같은 그런 항상 일요일이 되면 네. 아버지랑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서로 물놀이를 하고 몇 살 예. 때까지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가끔 그랬어요. 어머나. 네. 근데 중학교 때까지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항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와. 일요일은 무조건 가야 되는 날. 아하. 그러면서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고민 있는 거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등도 밀어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등을 밀진 않았는데 네. 항상 좀 강압적으로 밀렸던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요? 네네. 왜냐면 깨끗해야 된다. 아하.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움. 네. 네. 비움도 있지만은 네. 아마도 채움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졌겠죠. 사랑으로 채워졌죠. 네.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그렇죠. 뭔가 그 어떤 큰 추억, 큰 시간보다는 저는 이러한 소소한 것이 가장 그 일상에서 찾아오는 가장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아. 행복했던 시간. 그 목욕탕에서의 그 시간이 네. 어쩌면 기억이 아니라 재경 씨에게 추억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물론 맞아요. 뭐 서로 다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온전히 비울 수 있었죠. 네. 근데 아버지가 네네. 좀 이렇게 엄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요즘 세대 아버지처럼 다정다감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그 시절엔 좀 다 그러셨더랬어요, 아버지께서요. 그리고 내성적이셨고 A형이셨고 아하. 소심도 좀 하셨고 말수도 좀 적으셨고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말도 많으시고 어디 가면 MC도 본인이 보시고 항상 중심에 계시고 그러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예, 그렇구나. 네. 아유. 어쩌면 저도 그런데요. 어렸을 때 봤던 아버님하고 성장한 후에 아버님은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네네네. 서적인 씨는 좀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그럴 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각자의 일에서 바쁘셔갖고. 네, 바쁘신 것도 있었지만 좀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뜨셔서 약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혹시 연세가 언제? 59에 아, 59. 네,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조금 서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무렵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30이 되기 전 딱 그 길목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철이 좀 들어갈 때. 그쵸. 아버지도 좀 같이 뭔가 공유하고 싶고. 네네네네. 그렇게 조금 뭔가 계획적인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무너졌죠. 아버지와 뭔가 함께하고 싶은 네, 하고 계획이 싶은 것들, 있었어요?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못하게 되고 좀 급작스럽게 좀 이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얘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네네네. 준비가 전혀 안 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헤어지셨군요. 네. 그때 상황을 저희가 짧게. 아버지가 직장암 네. 1기셨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완치가 되셨었다가 이제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좀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네. 와중에 좀 의료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0년. 예. 네, 그래서 그걸로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소송을 했죠. 민사소송을 했죠.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쉽지 않았는데 네. 그것을 좀 선택했었던 건 어머니나 저나 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명예를 좀 지켜드리고자 네. 하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어떤 큰 곳과 싸우는 사람들이 좀 뭔가 도움이 돼서 좀 더 그 사람들이 나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 이 두 가지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만요. 네. 그런데 좀 아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소가 돼서 잘잘못을 잘 따졌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아쉽기는 하죠, 사실은. 예. 아쉽기는 하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잃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네.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꿈은 올 수도 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일들만을 포커싱을 해서 이제 그것만을 바라보고 진전했었던 것 같아요. 좀 살짝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본업을 멈추고 아버지 일에 정말 올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후회 없으려고. 근데 저는 제가 직업이 배우인데 연기를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혹자는 은퇴하셨어요? 혹은 왜 안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은퇴를 하거나 어떤 예술적인 틀 안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계속 하고 있었고 단지 대중들의 어떤 눈높이에 근처에 가지 못했을 뿐이고 네.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으로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네. 제 꿈보다는 살아생전 아버지가 꿈꾸셨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혹시 뭘 꿈꾸셨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학에서 학사모를 쓰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고졸이셨어요. 네. 네, 고졸이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극단에서의 배우로서 오랜 네네. 기간이 계셨었고 정말 치열하게 그런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셨었거든요. 네네.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버지가 학사모를 쓰는 게 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했죠. 저 원래 사실은 대학을 갈 마음도 처음에는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졸업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국대 가서 그 졸업까지 다 이뤄내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힘으로. 아, 그쵸. 아버지 직장이 또 남산 자락 바로 그 옆이었어요. 국립극장 자체가. 그래서 항상 출퇴근을 하시면서 저를 이제 항상 데려다 주시고 하는 이런 아주 묘한, 미묘한 아주 그냥 사사로운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네. 끝나고 뭐 같이 뭐 근처에서 술도 한 잔 기울이고 그리고 제가 외상값 있으면 아버지가 언제 모르게 갚아주신 적도 있고 아버지와 추억이 많으시네요, 서재경 많네요. 씨는요. 근데 그게 추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억인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강단에서 쉬는 거였어요. 아, 가르치는. 네. 뭔가 인재 양성에 대한 그런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후진 양성 네.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셔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전문대학교 강사 또 강의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레슨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학원 운영과 또 아이들이랑 함께 조금 재밌는 혹은 조금 어려운 무서운 선생님. 아까 그러셨죠? 입시 교육과 더불어서 좀 네. 좋은 배우를 정말 따뜻하고 진짜를 좀 만들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아버지는 연출가가 되고 싶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연출가. 연극 연출가요? 아니, 어떠한 연출? 뭐 영화든 연극이든. 드라마든 연극이든. 그러니까 디렉터가 되고. 감독. 네. 네. 왜 배우가 본인 것만 잘하면 되지? 왜 다른 걸 신경 쓰시지? 그런 생각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연출 공부를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배우한테 정말 필요한 건 네. 배우로서의 어떤 시선도 중요하지만 디렉터로서의 시선도 정말 중요하구나. 세 번째 꿈은 아직 재경 씨가 못 이뤄드린 거죠? 하고 계신가요? 했었고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연극에서 연출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출연진이 재밌어요. 동생들,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그 친구들을 모으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어머니까지 제가 모셔서 같이 와. 제가 어머니도 배우로? 네네네. 우와. 사실은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소극장에서 연극하는 게 꿈이었어요. 와. 네. 그게 그 사실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어떤 계획, 플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버님 의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네네. 아버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잘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혹시 아버님이 꿈속에서라도 네네. 혹은 내가 느낌으로 아버지가 너 참 잘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한번 있었는지. 과거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납골당에 제가 모시고 있어요. 네. 기독교 그 납골당에. 그렇죠.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뭔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막 슬프고 막 그런 감정이 막 교차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되게 많이 울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하고 뭔가 힘들고 아직까지도 뭔가 단 하나를 이루지 못했다면 사실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 편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재경 씨도 내가 효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 맞아요. 제가 근데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효자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줄곧 아버지 얘기하실 때 이렇게 눈을 훔치셨는데 마음에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득 담고 계셔서 아버지 언급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네,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참 행복하셨겠어요. 네,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랑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여기 나올 때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많이 없는데 한데 막상 벌써 되게 많이 했네요. 그럼요. 어쨌든 같이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은 그 아버님이 원했던 세 가지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제는 눈물보다는 참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는 건 진짜 효자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효자가 네네. 아버님 하면 떠오르는 어떠한 단어 한 가지가 혹시 있을까요? 배우다. 배우다. 네.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네, 배우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존재. 그러면 서재경 씨에게 아버지보다는 배우,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런 그게 느낌. 조금 합쳐져서 합쳐져서. 저 배우가 내 아버지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야. 자랑도 할 수 있었고 야. 좀 뭔가 어깨뽕이 좀 들어간다고 하죠.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아버지는 배우다라는 것이 위대하면서 또 존경스럽고 네. 또 반대로 그것이 있었기에 저도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기가 막히게 짧은 정인데 네. 긴 여운이네요. 아주 그냥 찐으로 우리 아버지는 배우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연기하는 모습을 저에게는 살아생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재경 씨 우리 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목사님? 네. 운전면허는 가족끼리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렇죠. 싸움 난다고. 네. 근데 서로 뭔가 가르쳐 주거나 코멘트를 얹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엄청 싸웠어요. 와. 정말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셨나 봐요. 뭐 예를 들자면 사춘기를 보시고 네. 야 연기를 그렇게 그 힘의 가리 없이 매가리 없이 아하. 그렇게 대충 하면 되겠니?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표정도 좀 정확하게 짓고 말이야. 네. 더 개성을 뚜렷하게 좀 연기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옛날 좀 꼰대도 아니고 옛날 얘기하고 있어. 맨날 라떼 하셨군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좀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그래요. 이야. 학생들에게요? 예. 오,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네. 그거 좀 깜짝 놀랐어요. 닮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무대 예술이 싫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엄마 아버지의 어떤 배우라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집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대 예술 쪽이 아닌 이런 매체를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근데 만약에 딱 그 테이블 아침 먹을 때 네네. 그때 지금 다시 갔어요. 네네네. 지금의 서재경 씨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맞장구 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하. 그때는 반항을 하고 뭔가 같은 힘으로 싸웠다면 반대로 좀 방어적으로 해서 잘 모면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냐면 사실은 잔소리 듣는 거 싫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경청. 네. 예.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야. 아버지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더 경청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한 그 경청을 또는 이렇게 맞장구 쳐주심을 어머니께도 가끔 하시는지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오히려 대화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제가 어렸을 때 바라봤을 때 두 분이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 내가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좀 소통이 많았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가장의 자리를 제가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에
어떤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어서 어머니와의 대화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의 그 무게감을 몸소 느끼신 거네요, 그동안. 제가 그것을 감히 아직은 뭐 느꼈다라기보다는 체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게 어디예요? 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리고 아우러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죠. 무게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아들로서의 네네.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것인데 맞아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마도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청자님들에게 또 위로와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배우 서재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들었네요. 아버지께서 연기자로서의 삶을 반대하셨다고요? 아, 네. 좀 의외였네요. 그러니까 반대하실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 분야를 잘 아시니까 네. 어려움을 아셔서 그러시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고난과 역경도 되게 있고 네. 힘든 직업이고 그만큼 굉장히 날카롭고 전쟁터 같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었을 때 뭔가 되물림해주고 싶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연기하는 순간의 희열은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의 어려움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네. 술이 키만큼 되셔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네. 국어책이랑 대본을 다 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정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아버지는 되게 단답형이셨어요. 구구절절 안 하시고 자, 정해. 근데 그 전까지는 얘가 알아서 힘들면 포기하겠지였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저는 9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6, 7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거든요. 네. 이제 청소년이 되는 그 딱 과정, 그 전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한 번 더 말리고 싶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내일 촬영인데 왜 괴롭혀? 하고 전 대본 들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 기억이 생생해요. 이미 서재경 씨는 연기자로서의 삶이 몸에 이렇게 배어 들어 있었던 거네요. 그냥 즐거웠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저도 일반 학생들처럼 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전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어린 나이에도 되게 재밌었고 그것만 생각했고 공주천 앞에 미역 거기서 맞다니까.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겠어요. 아버님도 그 대본을 딱 쥐고 집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네. 저 녀석 진짜 연기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약간 요즘 말로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네, 그러셨던 분이라서 아마 좀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요? 이 아이가 환경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는 약간 그러니까 이 힘든 길을 내 영향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일찍 들어선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 조금 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머니처럼 표현은 못하더라도 네. 그게 간접적으로 계속 제가 진짜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초등학교 때는 잘하셨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되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본을 잡은 그 순간. 네. 그때 제가 국어책을 잡았으면 제가 진짜 약간 공부 쪽으로도 또 잘 할 수도 있었는데 네. 후회는 안 되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이 배우라는 직업과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정확한 이정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배우 서재경 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 날의 그 사건에 감사하네요. 그 선택에. 저도. 네. 혹시 이렇게 쭉 그 후로부터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네네. 배우이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내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다. 칭찬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못하시죠. 네. 그 성품에는요. 네, 부끄러우셔서. 네, 이게 되게 간접적으로 하셨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되게 싫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이제 1학년 겨울에 이제 2학기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올려요. 워크샵으로. 거기서 이제 제가 주인공을 맡아서 하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나. 오셨는데 제가 이제 코미디 연극을 했거든요. 네. 제 동기들과. 근데 너무 웃는 소리나 이런 게 누가 봐도 아버지처럼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신 건 알겠는데 왜 불편하게 자꾸 이렇게 웃으시지? 근데 웃은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웃는 것처럼 하하하 이게 아니라 하하하하 어이구 참 이렇게 좀 과장되게 야, 그러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엔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민망했고 예, 막 그랬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공연이잖아요. 대학생 공연. 네, 어떻게 네. 보면은 프로 공연이나 아마추어 공연인데 예. 그 공연에서 약간 바람잡이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그 웃음을 통해서 관객들이 더 크게 웃게 되고 야, 그런 반응까지도 예측을 하시면서 네,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아버지가 되게 내 연기하는 거에 그래도 재미없어 하시지는 않는구나 네. 라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아유, 그게 아니죠. 그게 칭찬이고 격려예요. 그 시대는 아버지에게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못 들어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 씨 아버님도 아버님에게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와 웃으시면서 그 방법으로 칭찬하고 격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쉬운 네. 방법으로 하시지 되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시니까. 너무 멋지신 아버지신데요. 예. 근데 네. 그 이후에 되게 후회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었던 게. 왜 이렇게 그렇게 웃으시냐고. 또 와가지고 괜히 그 관객이 됐으면 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멋쩍어서 그러셨겠죠. 네. 속으로는 좋으셨을걸요, 재경 씨도. 그 이후부터는 뭐 이렇게 막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셨지만 네. 그래도 되게 많이 응원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작품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 혹은 연기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때나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거 봐요. 네. 그리고 뭐 챙겨 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죠. 그 시절에 왜 우리 아버지들은 이렇게 미사여구 넣어서 예쁘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냥 그렇죠. 한두 마디 툭 던지시고 뭐 이렇게 자녀가 잘 먹는 반찬 있으면 쓱 그냥 앞으로 밀어주시고 그런 뚝뚝함이 저는 그렇게 정스럽고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그런 무뚝뚝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구나. 닮아가시는군요. 네. 학생들을 대할 때 아, 이 약간 아버지의 마인드로 아이들을 좀 대하다 보니까 무뚝뚝할 땐 되게 무뚝뚝하고 네. 또 혼낼 땐 또 호되게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 선생님이지 않나. 욕심이 많으셔. 좋은 선생님이라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 닮은 부분이 또 있으세요? 아까 왜 가르칠 때 슬쩍 아버지의 모습이 무뚝뚝함이 묻어나온다 네네. 하셨는데 문득 내가 왜 아버지를 이런 면에서 닮아갔지? 뭐 이런. 연기하는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내성적인 사람이야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허.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거죠. 사람을 만났었을 때 뭔가 스위치가 켜지고 안 만났을 때는 스위치를 닫고 그리고 혼자서 조금 과묵하고 그런 게 좀 아버지랑 좀 비슷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도 야, 네 아빠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네가 말을 하면 뭔가 괜히 웃겨. 어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짠해. 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무래도 좀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그걸 계속 느끼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아버님의 참 말씀이 참 많이 계셨을 것이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 이 말씀은
나의 인생의 이정표, 나침반 같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인간으로서는 항상 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겸손해라라는 태도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아, 배우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 네네네네. 아마 더 그러셨을 겸손해라.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 겸손이라는 걸 잘 몰랐었던 것 같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장을 치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거의 2,000명 가까이 왔어요. 아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아,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대학로에서 잠깐 인사드렸던 누구입니다. 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소식을 듣고 그냥 오신 분들. 봉투에 메시지를 쓰셨어요. 네. 불과 그냥 아, 누구야? 아, 인사 이렇게 했던 그런 후배. 술 한잔 해? 하고 이렇게 뭐 계산해 주셨었나 봐요. 한 번.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어떤 덕목. 아버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충분히 사람도 가릴 수 있을 거고 작품도 가릴 수 있을 거고 정말 그러셨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시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도 좀 그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것. 일단 배우로서는 좀 분명한 캐릭터를 가져라 였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저한테 너는 개성이 너무 없어 배우로서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아버지는 너무 개성이 뚜렷해. 그래서 안 돼요. 아하. 중립적인 게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에 마찰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만약에 계시다면 그거 갖고 계속 논쟁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되게 재밌겠죠. 그렇죠. 예, 예. 티키티카고요. 네, 그 과거에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처도 받고 갈등이 되겠지만 지금의 그러한 논쟁거리는 너무나 해피한 논쟁거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겠다. 아름다운 동행이죠. 네. 예. 그렇게 쭉 아버님을 이렇게 추억해 보시면서 만약 아버님이 들으신다는 가정 속에 네네네. 내가 아들로서 이 시간 좀 아버님께 한 말씀 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화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엄마나 저나 좀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예. 라는 아쉬움.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아하. 딱 그 두 마디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술은 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단 1분 1초라도 좀 더 옆에서 같이 맞아요. 행복한 삶을 좀 영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네. 그 서재경 씨는 아버님은 무뚝뚝하셨지만 네네. 아버지에게 좀 살갑게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이셨어요? 저 못했어요. 어릴 때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조금 할 수도 할 수 있어요. 있는 건데. 예. 예. 재경 씨 지금 아버지는 되게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잖아요. 만약에 한 번도 못 전해드렸던 마음에 항상 품고 계셨겠지만 사랑한다는 그 말 그건 제가 조금 더 나이 먹고 할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눈물로써 이미 다 예, 고백하신 이미 것 같아요. 고백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이게 방송에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슬퍼하면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슬픔보다는 사랑과 그리움이 더 이제 크게 남아 있으신 거 아닐까. 재경 씨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쵸. 슬픔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행복함으로도 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랑 달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일본과 한국처럼 가깝고면서 굉장히 먼 관계예요.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 표현할 거 많이 표현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것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서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마음속에 아버님께 못다한 사랑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네. 기쁨으로 살겠다 하는 고백을 가져도 굉장히 오늘 출연에 좋은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서재경 씨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아, 예. 제가 오늘 뭔가 받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서재경 씨도 아시겠지만 요즘 이 사회가 네. 우리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솔직히 없어요. 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예전처럼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존경하는 분으로 모시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들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또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계신 아들로서 함께 나눠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땐, 네. 이 단어로 비유하고 싶어요. 네. 휘 굽은 등. 아하. 네.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겠어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격려와 응원, 따뜻한 표현.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저는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아버지의 모습만을 담는 것이 네. 어쩌면 그냥 슬픔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듯이 네. 그분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식이거나 아들이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예를 네. 들자면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땐 전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갖고 뭔가 그 자리가 작아지고 부재가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아버지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네. 그냥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뭐가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기독교 방송이니까 내가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예. 네. 멋지네요. 아유,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 아주 네. 그냥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희로서는 힘과 격려를 아주 한껏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얼굴이 좀 많이 망가지지 않아요? 아니요,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웰컴 투 동막골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죠. 서재경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는 분들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든 돌아가셨든 또 사이가 좋았던 아니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마음이 위로받고 또 치유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는 참 많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시고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주신 배우 서재경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아유, 나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듣지는 않으세요. 아하. 그냥 카바레 가서 그냥 노시지. 네. 외형서부터 그 성향, 성격적인 거 아버지랑 똑같아요. 좋겠네요. 내 자신. 엄청 싫었죠.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게 10대거든요. 정말요? 아버지에 대한 다 상처 때문인데 아이고. 아이고. 너무 원망스럽고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다. 아하.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야. 아유.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녹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